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제일만큼 GCPD 고소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가요, 이제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 그러니까 SAP 하나 DB라든지 또 SAN, 뭐 이런 영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또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들은 어떤 것들인지 베리타스 코리아의 손봉준 부장님 계속 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베리타스 손봉준입니다. 자, 일단은 진짜 소프트 디바이스 스토리지가 나온 지도 꽤 됐지 않습니까? 그 개념 꽤 됐죠. 오래됐죠. 꽤 됐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기업에 실제로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은 많이 확산되고 있나 보죠? 많이 쓰고 계시고요. 네, 이미 꼭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고 모르셔도 쓰고는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베리타스의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스토리지가 뭐 어떤 겁니까? 제품명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제품, 그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인포스케일이라고 부르고 인포스케일.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스토리지 파운데이션 이렇게 불렀죠. 자, 인포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어떤 이런 요새 물리적 환경, 데이터 센터만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요새 클라우드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어떤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PVC라고 하는데 네.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 환경, 데이터 네. 센터 환경, 버추얼, 뭐 가상 환경, 그다음에 클라우드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가 인포스케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가장 큰 차별화된 포인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게 좀 미션 크리티컬 네. 업무에 우리가 특히 미션 크리티컬한 것들 고가용성이라든지 그렇죠.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네. 인포스케일만의 네. 어떤 기능이랄까? 네. 어떤 피처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기종 플랫폼부터 근거리, 장거리 지원하는 재해복구를 지원하는 DI 기능까지 있는데 요걸 네. 약간 테크니컬하게 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가 않네요. 컴포넌트가 저희가 총 한 4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멀티패스, 볼륨 매니저, 파일 시스템, HANDR 이렇게 4가지가 다 같이 굉장히 이렇게 잘 융합됐다고 할까요? 잘 네.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는 제품은 구성이 됐고요. 근데 보통 이제 경쟁사들을 보면 어떤 경쟁사는 HADR만 기능만 들어있고 어떤 경쟁사는 이제 파일 시스템만 제공하고 이렇게 별도로 다시 다 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 하나로 통합돼서 제공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이게 네. HADR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파일 시스템, 볼륨 매니저, 멀티패스 네. 이런 피처들이 네. 실제로 그 기업 담당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지는 이따가 설명해 주겠죠? 예, 그건 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이 진짜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 기업에 쓰이려면 네. 기업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프라 환경. 네. 그런 환경을 다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점은 어떻습니까? 이미 많은 고객사분들이 클라우드를 이미 쓰고 계세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 물리 환경부터 자기 자체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다양한 OS, 다양한 인프라, 다양한 하드웨어,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모두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걸 찾는 게 지원 안 하는 것만 말씀하시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들은 게 그런 게 있어요. 리눅스에 우분투를 기업에서 쓰신다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우분투를 지원하느냐. 개인용 리눅스 아닌가, 우분투?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라고 이제 우분투 같은 그런 게 좀 마이너한 OS나 여기서 지원하지 못한 이제 굉장히 마이너한 하드웨어, 그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가상화 하이퍼바이저는 저희가 아직은 지원을 못하는 거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현존하는 웬만한 OS, 다양한 인프라는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라는 건요. 네. 외장 하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버에 있는 내부 인터널 디스크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인터널 디스크가 네.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 자체가 또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걔가. 그렇죠. 네, 많이 발전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저희가 말하는 베리타스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는 꼭 이렇게 내장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외장 스토리지 사실 섞여 있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은 포커스가 내장 스토리지니까 내장 스토리지, 인터널 디스크, 하드 디스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좀 보면 일단 크게 저희는 제가 제목을 잠재력이라고 이제 달아놨는데 한 3가지로 볼 수 있겠죠. 먼저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IT 활동할 때만 해도 내장 디스크는 보통 이제 OS 깔고 OS 미러하는 정도만 이제 꽂혀서 몇십 기가 다니는데 요새는 이제 테라가 기본인 거죠. 저희 집에 있는 하드 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테라단위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용량이 늘어났고 두 번째로는 제일 큰 거죠. HDD 플래터가 돌아가는 방식에서 메모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고 내장 스토리지 연결 방식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 처음에 뭐 SATA, 뭐 SAS였다가 이제는 뭐 PCIe 방식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속도가 엄청 늘어났죠. 이제 그만큼 내장 스토리지가 용량도 커지고 굉장히 빠르게 쓸 수 있는 이제 잠재력이 늘어났는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활용할 방법이 없겠느냐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나온 게 이 외장 스토리지 없이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능을 더 넣은 겁니다. 인포스키라는 제품에서 오케이. 이미 SDSD 기능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인터널 디스크, 네. 이 지금 말씀하신 인터널 디스크만의 계속해서 좀 뭐 좋아지는 피처는 네. 이건 뭐 베레타뿐만 아니라 이건 공통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럼 네. 이 좋은 요것들을 네. 활용하려면 네. 뭔가 또 이렇게 이 새로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또 여러 가지 피처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네. 그런 그래서 것들은 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제 말씀드린 내장 디스크만 활용하는 방법을 위해서 저희가 네. 인포스킬이 굉장히 기능이 많은데 딱 세 가지만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기능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볼륨 매니저랑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뭐 외장 스토리지든 아니면 내장 스토리지든 고객이 원하는 업무, 고객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 레벨에 맞춰서 그 스토리지를 굉장히 많이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네네.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랑 맞는 거는 스토리지 미러죠. 서로 다른 스토리지, 서로 다른 디스크를 하나의 미러로 이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볼륨 레벨에서. 그러니까 고가용성이 중요한 이슈니까. 고가용성 중에서 한쪽이 죽어도 한쪽은 그대로 네네네. 살아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볼륨 매니저 위에. 그럼 어떤 기능이 있느냐?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대표적으로는 연결된 모든 서버가 그 파일 시스템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고 네.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스가 단순 리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라이트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가 다운되더라 다음에 바로 태고. 예, 하나 서버가 다운돼도 다른 서버에서는 문제없이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오라클 RAC 같은 분산형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아이씨.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개의 컴포넌트를 제공해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용성 HA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뭐 이중화된 리소스도 다 모니터링 하는 거고 그 위에서 이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이제 넘겨주는 페일오버 기능을 제공했는데 그건 기본으로 제공 드리는 거고 이건 뭐 타사도 당연히 다 제공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여기 조금 더 개선점이 있다면 앞에 말씀드린 공유 파일 시스템하고 이게 연계가 되면 빠른 페일오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파일 시스템이 없으면 서버가 죽었을 때 다 언마운트하고 뭐 디스크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하고 네네네. 다시 불러오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재기동을 하는 건데 저 파일 시스템이 있으면 이미 파일 시스템 레벨까지는 스탠바이 서버에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한쪽이 죽어도 어플리케이션 그만큼 빠른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페일오버 시간이 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파일 시스템이 중요한 거였군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네.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제 합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터널 디스크만 이용한 외장 스토리지 구현하는 방식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기술적으로 그 테크니컬 용어는 FSS라고 부르는데 약자는 이렇습니다. 제가 네.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따로 말씀을 Flexible 드리고. Storage Sharing. 예, 맞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뭐 스탠레스 스토리지, 네. 뭐 인터널 미러 스토리지, 그냥 미러 스토리지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뭐 그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버의 내장 디스크만을 이용해서 마치 외장 디스크가 있는 것처럼 고가용성의 공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딱 보시면 그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볼륨 매니저, 파일 시스템, HA가 이거 세 개가 섞여 있는 거죠. 네네. 섞여 있어서 물리 환경부터 가상화 클라우드까지 모두 공유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까지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아니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좀 개념이 다른 스토리지가 네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고성능인 블록 스토리지. 그렇겠네요. 이게 미션 크리티컬 업무니까 네, 그렇죠. 오브젝트는 아니겠네, 네. 진짜. 그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단 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걸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구현해보자면 좀 어려운데 네. 제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센이 있는 외장 스토리지가 있는 환경하고 그게 전혀 없는 환경을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케이. 네. 왼쪽이 둘 다 저희 인포스케일 이용한 건데 왼쪽이 센이 이중화되어 있고 서버가 스토리지가 이중화되어 있는 그런 저희가 전용 인포스케일을 쓰시는 전형적인 시스템 구현이에요. 그러면 네네. 이제 뭐 스토리지가 하나 죽어도 예방이 되고 센이 죽어도 예방이 되고 서버가 죽어도 예방이 되는데 이 환경을
옆에 서버 2대만 있고 그 안에 플래시 디스크만의 형태로 동일하게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 첫 번째로 비용 절감이 되는 거죠. 네. 벌써 센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 외장 스토리지 2개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상면 비용, 네네. 공조 비용, 전기 비용 이런 게 그렇죠. 다 센을 안 쓰면 네. 엄청나게 비용이 세이브 그만큼 되죠. 비용이 세이브가 됩니다. 네네. 이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로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하드웨어가 단순화되는 거죠. 서버 2대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업무를 이중화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외장 스토리를 사야 되나 그러면 센도 사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서버 2대는 어쨌거나 필요한 거니까요. 네네. 최소 서버 2대만 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가 감소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그럼 뭐 서버 2대만 있으면 장애가 안 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 왼쪽에 그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센 스토리지에서도 장애는 발생합니다. 근데 대신 저 네 개가 없어짐으로써 저기서 발생하는 장애는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네네. 그만큼 뭐 센이나 그 케이블, 스토리지 케이블 이런 장애를 감소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 빨간 선 위에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 하단은 동일합니다. 네. 동일한 용량의 파일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내장 디스크만 맞게 껴 있으면. 그래서 풀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예, 풀이니까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스토리지가 있던 없건 내장 스토리지만으로 동일하게 고가용성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센이 있는 환경과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게 뭐 이건 굉장히 무시한 점일 수도 있지만 센이 그러면 기업 환경에서 네. 센이 앞으로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인포 스케일에 많이 쓰시는 그 고객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큰 회사부터 뭐 공공기관까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임무는 외장 스토리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외장 스토리지가 내장 스토리지보다 훨씬 빠른 게 이미 나왔어요. 네. 플래시에 센 속도가 엄청 빨라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업무는 외장 스토리지에서 구현을 하는데 그 외의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것도 서비스 고가용성 이중화를 해야 되는 업무긴 한데 여기까지 내가 외장 스토리지 구매해야 되는 건가? 이런 업무에 이제 저런 형태를 많이 쓰신 거죠. 네네.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가 하드디스크 형태의 외장 스토리지보다는 빠르게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외장 스토리지가 플래시라면 그런 업무에 많이 쓰십니다. 네. 아니면 아예 소규모 기업이 처음에 이제 이중화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장 스토리지까지 살 비용까지는 없다. 서버 2대 살 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서버 2대만으로 간략하게 그렇게 구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는 뭔가 말씀하신 그 업무의 어떤 그 타스크에 그렇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네. 이제 좀 훨씬 더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걸 좀 비교를 해드렸다면 네.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요런 이제 센 레스 혹은 미러 스토리지, 내장 스토리지, 외장 스토리지 없는 미러 스토리지 개념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 경쟁사분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경쟁사분들하고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왼쪽이 타사 솔루션이고 저희가 오른쪽이 인포스케일입니다. 네. 그림이 뭐가 다르냐면 타사는 대부분 볼륨 매니저 파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OS에 있는 걸 그냥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제품을 갖다 쓰던가.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서 일반적으로는 볼륨을 복제하는 방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액티브 서버에 쓰고 그 다음에 스탠바이 서버에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리턴하는 방식인 거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액티브 스탠바이만 지원을 하거든요. 공유 파일 시스템이 네네. 없어서 한쪽 서버만 라이트를 하는 거죠. 리드는 뭐 아무래도 RPO가 좀 이렇게 좀 느리겠네요. RPO가 좀 그렇다면. 그러니까 RPO는 이제 데이터 개념이니까 네네네. 데이터 RPO는 제로로 맞출 수가 있는데 네. 그럼 대신 성능이 느려지는 거죠. 성능이 느려지는 거고 네네.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밖에 못 쓰는 거고. 그러니까 액티브라고 얘기는 하세요. 얘기는 하시는데 이렇게 정확히 워딩을 잘 보면 액티브에 가능한 게 리드만 가능합니다. 네, 리드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서비스 전환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타사와 다르게 볼륨 매니저 레벨부터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미 미러입니다. 미러니까 IO를 양쪽에 동시에 쓰거든요. RPO 제로면서 성능도 최적화할 수 있고 동시 액세스는 저 이미 앞에 말씀드렸지만 리드도 가능하고 라이트도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오라클 RAC 같은 것도 올린 고객사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액티브 스탠바이 어플리케이션도 빠른 전환이 가능하고요.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타사에 비교해서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가 네.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인터널 디스크나 뭐 외장하드를 그냥 스케일 아웃으로 쫙 해준다, 풀로 만들어준다. 네. 그것만 있어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제 파일 시스템 볼륨 매니저처럼 네.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만의 네.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 피처가 네. 어떤 그 인프라 운영하는 그런 피처들이 좀 섬세하게 많이 있을수록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갈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다양한 기능이 있고 그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야 다양한 환경에 다 적용할 수 있고 네네. 고객의 업무에 맞게 다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다른 리소스에 의존을 하게 되면 네. 그만큼 딜레이가 걸리거나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딜레이가 걸리고 복잡해지고 네. 그다음에 거기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못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프트 디파인드의 그런 이제 취지도 네. 약간 좀 무색해지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예. 네, 그것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조금 한번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그들이 말하는 미러 스토리지가 어떤 개념인가를 사실 다 그 브로셔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단어만 딱 보면 미러 스토리지 그러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브로셔를 좀 더 꼼꼼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리 환경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이제는 가상화는 사실 기본으로 다 쓰시죠. 그렇죠. 뭐 네. VM웨어나 뭐 뉴타닉스 이런 걸 많이 쓰시고 뭐 HCI 환경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AWS,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도 많이 쓰십니다. 이제 거기서도 저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네. 여러 번 고객사의 미팅을 가서 많이 들어온 단어들을 한 4가지 정도 추려봤는데 처음에 항상 얘기하시는 건 이제 어플리케이션 고가형성이죠. 이미 난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게 있는데 이걸 그대로 클라우드에 가서 써야 되겠는데 가상화에 써야겠는데 이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어플리케이션 고가형성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로 다른 영역을 많이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 왼쪽 그림을 보시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하드웨어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상화를 하더라도 어쨌거나 하드웨어는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만 놓자니 걔가 죽으면 그 위에 있는 VM들이 다 죽는 거니까 최소 2대로 유지하시거든요. 그래서 VM을 각각 올리시는데 그럼 요 2대 간의 데이터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 요 2대 간의 이중화를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HCI가 제공하는 이중화 있어요. 있는데 걔네 걸로 하자니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빠른 전환이 안 되고 네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면 또 가용 영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존 A, 존 B로 되어 있는데 네네. 저게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로 보면 뭐 서울 센터, 대전 센터 이런 개념인 거예요. 리전이죠. 리전은 리전하고- 국가 개념인 거고 네네. 저거는 이제 지역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전 안에 존이 있는 겁니까? 네, 존이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오케이. 그러니까 AWS에서 저도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 네네. 저걸 이해를 하려고. 네네네. 그러니까 존 개념은 서울 데이터 센터, 대전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리전은 이제 한국, 네. 도쿄 뭐 이렇게 좀 커지는 거죠. 나라 단위로 커지는 거죠. 근데 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중화 하려고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저 존을 2개 다 이용하라고 합니다. 가용성 때문에. 근데 네. 저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스토리지는 제공하지 않아요. 저거 사이에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객분들 질문을 많이 하셨고, 뭐 세 번째는 뭐 당연히 VM 이중화니까 얘기를 많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건 좀 퍼블릭 클라우드에 가까운 건데, 네. 고가형성 업무를 올리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잘 안 씁니다. 그거는 그렇죠. 좀 네. 공간이 큰 대신 속도가 맞아요. 느린 개념인 거니까. 빅데이터 같은 데 쓰는 예, 거고. 그 빅데이터나 아니면 백업을 장기 보관할 때 네, 그럴 때 많이 쓰시고 이제 일반적으로 업무는 이제 블록 스토리지를 많이 쓰는데 블록 스토리지가 현재까지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럼 저거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받는 내용들이 네. 보자면 이런 거네요. 결국 이제 그동안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 물리적 서버만 있으니까 이중화시키는 거 이중화시켜야 왔죠,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새로운 유형의 것도 잘 나오는 거죠. 그렇죠. 퍼블릭 클라우드, 네. 뭐 그다음에 가상화, 가상화, 네,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이러니까 네. 거기서의 이제 이중화 같은 거는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인 거네요. 그렇죠. 안 해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 인포스케일을 이용하면 현재 이제 지금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물리 환경에 있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고가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네, 아까의 앞서 지금 말씀드린 인포스케일의 FSS, 샌레스, 매장 스토리지 없는 그 기능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뭐 요새 많은들 말씀하세요. 이제 뭐 앱을 현대화하면 네네. 되는 거 아니냐 저런 거 없이도 아니면 뭐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보통의 이제 기업의 IT 분들은 바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배워서 지금에 있는 앱을 다 개조해서 올릴 시간도 없어요. 네네. 시간도 없고 위험성도 크고. 한 엔터프라이즈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믿을 수 있는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다 써야 돼요. 네. 그게 훨씬 시간이 절약되는 거고, 그게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거고, 그 시간에 그 이후에 또 딴 일을 또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개념보다는 현재 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든 다른 환경에서 쓸 수 없을까라고 할 때 저 인포스케일을 이용하시면 그대로 네.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게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니까 이게 센 처음에 도입해서 검토하고 구현하기하고는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됩니다. 예. 뭐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에 제가 작년에 몇 번 POC도 가고 구축도 했는데 클릭하면 나오더라고요. 하드웨어는 준비 끝. 네. 설치만 하면 그냥 끝납니다. 아. 네. 뭐 반나절 만에 끝나더라고요.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그런 거 나중에 데모로 보여주면 좋겠다. 데모를 지금 말씀하신 클릭해서 하는 거. 제가 좀 아마 그 유튜버처럼 재밌게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꼭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SAP 하나의 가용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SAP가 얘기를 했죠. 몇 년 전부터 우리 이제 2025년인가요? 네. 오라클 DB를 더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네네. 해서 작년에 저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새롭게 ERP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뭐 SAP 갖고 HR 시스템 구축하겠다라는 고객분들이 이제 DB를 오라클이 아니라 SAP 하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시려고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오시고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자, 근데요, 합니다. 저 의문이 생기는 게 네. 오라클 하면 아까 RSC 얘기했잖아요. 네. RSC 이중화 딱 돼 있잖아요. 네, 돼 있죠.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예. 그러면 SAP 하나도 네. RSC 같은 게 없습니까? 그 SAP 하나가 굉장히 그 단순한 HA 기능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뭐 보장이 안 되는 기능들을 서드 파티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제 구현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뭔가 본인들이 뭔가 인증한 이제 그런 서드 파티 대신 이제 아무나 못 쓰고 주기적으로 계속 인증을 합니다. 네. 아무나 쓰라고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인증한 서드 파티 클러스터만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그게 이제 SAP 위키나 SAP 홈페이지나 물어보시면 몇 개를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그 리스트에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인증받은 하드웨어나. 오케이. 그러니까 인포스케일이 인증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저 인포스케일은 계속 제가 PVC 얘기하는데 PVC 파이프는 아니고요. 네. 물리 환경, 가상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 모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솔루션이고요. 물론 타사 솔루션도 어디는 물리 환경 인증 받았고, 어디는 뭐 가상화, 클라우드 인증 받았고 이런 솔루션들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 물리 환경, 가상 환경, 클라우드를 모두 인증 받은 건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네. 야. 그게 힘든가 그게? 뭐 힘든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이 현재는 저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받았고, 뭐 당연히 그 인증 받은 솔루션이니까 거기에 맞는 뭐 에이전트도 있고, 그다음에 SAP가 얘기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에 맞춰서 뭐 모니터링하고 페일오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들이 얘기한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구조를 다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SAP 하나는 그 데이터를 이중화를 본인들이 합니다. 별도의 스토리지의 솔루션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이렇게 싱크를 맺거든요. 인메모리니까. 인메모리니까. 이제 그걸 HSR이라고 하는데 하나 시스템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레플리케이트인가? 아무튼 그걸 HSR 줄여야 하는데 그것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멀티노드라고 해서 단순히 센터 내 이중화뿐만 아니라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DR까지 확정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하드웨어 락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미 모든 환경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든 어떤 인프라든 락인들은 없이 다 어디에든 편한 인프라에 SAP 하나 구축하시면 되는데 지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이제 피직 물리 환경, 가상 환경, 클라우드 세 개를 다 지원하는 것은 유일하게 인증받았다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은 지금 세 가지 환경이 다 공존하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SAP 하나가 이제 그런 가용성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겠네요. 지금 현재 이미 뭐 POC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이미 제가 작년 말에 구축을 하는데 같이 구축한 적도 있고요. 그런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오라클 쓰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런 사이트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사례는 뒤에 저희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SAP 하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인포스케일의 장점을 두 가지 설명드려야 되는데 하나가 신속한 감지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쭉 돌아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제품, 타사 클러스터링 제품 보면 주기 방식으로 감지를 해요. 이중화된 그 리소스들을 60초면 60초에 한 번, 30초면 30초에 한 번. 이제 그 얘기는 31번 이제 감지를 하면 60초간은 장애를 감지를 못 하는 거죠. 주기가 돌아와야 되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거를 모든 리소스를 레지스트에 등록하는, 커널에 등록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어렵지만. 그래서 등록을 해서 장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 상태가 항상 모니터링이 되니까 항상 모니터링하는. 그래서 주기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감지를 하고요. 그 얘기는 감지를 빨리 하니 그만큼 장애에 대비한 이제 다른 팔로우 환경들이 빠르게 일어나는 타사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타사는 왜 그렇게 안 하죠?
개발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예, 저거로도 네.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근데 뭐 네. 타사가 어떻게 개발할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신속한 장애 감지가 있고, 영어로는 저희는 IMF라고 부르는데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컴포넌트 중에 이제 제일 상단에 있던 HA, NDR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HA 기능도 들어있고 DR 기능도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연계하는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솔루션 구매가 없어도 HA뿐만 아니라 DR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뭐 주센터에서 재복구센터까지 시스템 연계해서 자동으로 페이로버로 재복구센터까지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DR은 수동이죠. 예, DR은 이 주센터가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 다 DR로 넘어갈 거를 굉장히 큰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보통 수동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 자동도 구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합치면 이제 이렇게 SAP 하나 DB는 이런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센터에 저 인포스케일로 이중화를 하고 재복구 센터까지 한 장에 넣어서 한 3대의 멀티 노드를 하나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하나 DB를 모니터링하고 장애 났을 때 롤을 체인지 해주고 그다음에 접속할 수 있는 이제 여기 약자로 VIP가 들어가는데 버추얼 IP를 자동으로 페이더버 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3중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걸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한 사례가 있냐? 그러면 이게 사실 국내 사례는 아니고 이 해외 사례인데 예제가 이렇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외장 스토리지 없는 기능하고 이제 연계가 되면 이제 SAP 뭐 ERP라고 딱 했을 때 ERP 시스템도 사실 뭐 하나 DB 떨렁 하나 있는 게 아니죠. 처음에 크게 구분하면 처음에 접속하는 웹 서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그 접속이 오는 걸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DB 서버 이렇게 크게 3개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웹 서버는 여러 개를 두니까 이중화를 잘 안 하세요. 뭐 하나 죽어도 딴 데서 접속하면 네네. 되니까 이제 그럼 제 상단에 웹 서버를 빼더라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부터는 이중화를 하는데 FC는 뭐 FI, CO 뭐 그런 거 말하는 예, 거죠? 그런 거 네네네.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외장 스토리지가 있어 이중화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앞서 말씀드린 인포스케일의 FSS라는 기능, 스토리지 없는 외장 스토리지 없는 내장 스토리지 이용하는 기능만 이용하면 서버 2대만으로 이중화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네. 별도의 NAS 스토리지 없이 별도의 외장 스토리지 없이 저희 공유 파일 시스템으로 서버만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되는 거고 이중화할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하단에 하나 DB는 저 인포스케일의 HANDR 기능을 이용해서 센터 내 이중화부터 재복구 센터의 3중화까지 이제 가연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연계돼서. 이제 DB가 네. 애플리케이션보다 네. 훨씬 더 그 가용성 면에서 더 그렇죠.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여기 제 자료는 없지만 요거 3개를 저희가 자동으로 온오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거 저희가 이제 제일 앞단에 뭐 눈치가 빠르신 분은 그래픽 화면에 하나 들어간 걸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네네. PVC 얘기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센트럴로 GUI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 3개를 하나의 서비스처럼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 아니니까 네네. 오늘 이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AP 하나와 SAP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제 인포스케일 통해서 어떻게 언제부터 구현할 건지. 이 인포스케일이 예. SAP 하나의 그 가용성, 네. 고가용성 그쪽에 적용된 건 한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이미 한 몇 년 됐죠. 제가 년 정확한 됐어요? 연도는 기억 못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인증은 받고 있는데 I 이미 see. 파트너사로 등록을 해서 사실 국내에서는 SAP 하면 다 DB는 오라클 DB를 썼죠. 그렇죠. 예, 오라클. 아 근데 아까 2025년부터 이제 엔드 오브 서비스를 발표한 다음부터 그럼 이제 다음부터 이제 진지하게 고려하겠군요. 진지하게 고객분들이 아.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은 하나로 가야겠다. 근데 아, 하나로 네. 가려면 이중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부터 저희 이제 인포스케일도 많이 찾으시고 많이 문의를 주시고 실제 구축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SAP 인포스케일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제 구현하시겠다는 고객분들 많아요. 그래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주요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가이드 문서까지 다 만들었고 SAP 인증도 받아서 이런 것도 다 이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SAP 하나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하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동일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물리 환경, 가상 환경에 있던 개념을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인포스케일과 동시에 동일한 개념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객 사례를 이제 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한 4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고객 사례가 국내 고객입니까? 해외 고객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고객 사례는 다 이제 국내 고객 사례고요. 오, 예. 오. 다 국내에서 뭐 제가 했던 고객사, 혹은 제가 안 했더라도 옆에서 도와드렸던 고객사, 네네. 그 사례로 위주로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야 제가 알겠습니다. 설명하기가 편하니까. 네. 그렇죠.
첫 번째로는 물리 환경입니다. 이제 피지컬 환경에서 여기는 뭐 특정 고객사라고 할 수 없고요. 뭐 이건 굉장히 제일 보편적인. 굉장히 보편적으로 네네. 이미 많이 쓰시는 고객들은 이제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큰 고객사부터 소규모 고객사, 공공기관을 많이 쓰시는 건데 대부분의 챌린지는 그렇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이중화는 해야겠는데 하드웨어는 좀 단순하고 싶고 비용은 절감하고 싶은데 서버도 이중화해야 돼. 이런 업무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저 인포스케일을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FSS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려서 이런 기능이 있어? 라고 해서 이제 X86 서버에 리눅스 서버 2대만으로 이제 이중화를 많이 구현한 거죠. 그래서 X86 서버, 리눅스 서버, 그다음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고양수를 구현하고 공유 스토리지를 만들고 데이터도 미러니까 이중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빠른 어플리케이션 페일오버도 가능한 거죠. 이거는 뭐 특정 고객사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이 쓰고 계십니다. 그렇겠네요. 다양한 업무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상화 환경, 혹은 이제 뭐 요새 많이 뜨는 누타닉스 HCI 환경, 이런 유사한 환경이랑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구현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주요 챌린지가 뭐 이제 DB도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가상화 하더라도 밑에 베이스에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하드웨어도 이중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VM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이중화할 거냐, 요 사이에 어떻게 데이터 공유할 거냐, 이 사이에서 어떻게 빠르게 페일오버 할 거냐, 요런 이제 챌린지들이 많을 때 저 인포스케일 이용해서 구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VM웨어도 있고 누타닉스 환경도 있고 뭐 하이퍼V로 가상화를 구현하는 고객사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다 그런 가상화에서 지원하는 기능들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그게 2기종도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2기종이라고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VM웨어도 VM도 가상도 이제 누타닉스 가상 머신도 VM도 있잖아요, 요즘. 네. 그다음에 VM도 있고, MS도 있고, 이런 것들 간에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저희도 권고는 못하죠. 어쨌거나 서로 다른 하드웨어고 서로 다른 하이퍼바이저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고객분들도 사실 찜찜해 하시고 서로 다른 거니까 이 각자의 벤더에서도 권고를 안 하죠. 그거는 우린 보장 못 하겠다. 그런데 DR은 그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DR 같은 경우는 이쪽이 어쨌거나 주이다가 여기가 자기가 라스트 1로 넘어가니까 그건 DR은 지원을 하고요. 근데 실시간으로 액티브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조금 좀 권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얻은 아웃컴은 앞전과 비슷해요. 대신 가상화 환경에서 중요한 DB를 고가형성 구현하면서 내장 디스크만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살짝 옆으로 빠져서 SAP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AP 하나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최근에 작년 말에 구현한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AP 하나뿐만 아니라 앞단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저희 말씀드린 인포스케일의 그 FSS 기능, 샌레스 기능을 통해서 구현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누타닉스의 HCI 환경을 이제 구현하셨고 서로 다른 하드웨어 2대 간에 하나를 고가형성을 구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저 인포스케일이 들어가서 고가형성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SAP 하나의 기능을 다 지원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빠른 감지 기능, 그다음에 뭐 근데 사실 DR까지 확장을 안 하셨고 이중화까지만 하셨습니다. 또 이게 구현을 하셨는데 훨씬 빠르게 페일오버 하는 걸 다 테스트했고요. 페일오버, 페일백을 뭐 테스트해서 SAP 하나도 그 위에 이제 SAP 어플리케이션과 다 연동하는 것도 다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런 고객사가 하나 있고 그래서 SAP 하나 같은 중요 DB에서는 고가형성을 유지했고 SAP에서 말하는 그들의 베스트 프랙티스 보도 따른 이중화, 그다음에 인프라가 사실 이제 구애받지 않는 거죠. 뉴타닉스건 이 고객사는 뉴타닉스였지만 다른 하드웨어, 다른 가상화도 모두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테스트해 보는데 한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가상화는 사실은 금방이에요. 그 가상화는 VM 만들고 뭐 하드웨어 만들고 되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서 하루면 되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SAP 하나를 까는 능력은 없으니까 SAP 쪽 그 엔지니어 분께서 지원만 잘 해주시면 하루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테스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를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가라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면 충분합니다. 특히 가상 환경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면. 대신 이제 물리 환경이면 좀 달라요. 물리 환경은 서버를 적어도 2대는 갖고 와야 되고, 그렇죠. 걔네 전원 연결해야 되고, 걔네 둘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돼서 빠르게 하고 싶으면 가상 환경을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인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요 고객사는 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던 거를 다 우린 퍼블릭 클라우드 옮기겠다라고 선언한 기업이에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막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레미스에서 쓰던 어플리케이션을 퍼블릭 클라우드 그냥 써야 되는데 외장 스토리지가 있던 개념이었던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에 갔더니 외장 스토리지 개념은 없고 공유를 해야겠는데 첫 번째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공유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블록 스토리지도 아니고 그거를 썼더니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근데 RPO는 제로로 맞추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성능이 안 나온다. 그렇다고 속도를 높이자니 돈이 이제 너무 나오는 거죠. 유럽 건 퍼블릭 클라우드 쓰는 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존과 존 간에 존과 존 간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타사에 말씀드린 솔루션을 이제 또 이제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복제하는 개념인 거죠. 그걸 했더니 RPO 제로가 안 된다는 거죠. 복제는 되는데 페일오버 한 다음에 데이터가 굉장히 빠진다는 거예요. 몇 개가. 그래서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막판에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고 성능도 빠르게 나오면서 서로 다른 존 간의 이 가상 서버 간의 데이터가 하나도 빠짐없이 공유되는 걸 이제 구현을 테스트를 했고 성능도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 제품을 구매하셔서 실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다 마이그레이션 하셨습니다. 오픈을 하셨고요. 그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례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사실은 또 A로 시작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 인포스케일을 위해서 DB를 구현한 사례도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제 작년 말인가 이제 오픈을 했을 거예요. 모 보험사가 태로 시작되는 보험사가 이제 오픈했는데 저희 그 DB를 저 인포스케일을 위해서 하셨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DB 같은 뭐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을 저 인포스케일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많이 이중화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SAP 하나나 퍼블릭 클라우드나 그런 이제 데이터의 어떤 이중화, 고가용성 이런 쪽은 아직도 빈 곳이 좀 많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말을 많이 했더니 아주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포스케일이나 뭐 저희 인포스케일이 아니더라도 서드 파티를 많이 찾아서 그 빈콘을 어떻게든 메꾸려고 이제 많이 하시는데 서드 파티 다른 솔루션들은 조금 그게 빠지고 그럼 결국엔 그 고객사분들이 원하는 모든 레벨을 맞추려면 현재까지로서는 저희 솔루션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 저희도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 들어갔네. 대부분 다 쓰시고요. 이제 사실 저희가 뭐 이게 커스텀, 그러니까 일반 소비 제품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데 중요한 이제 웬만한 대부분의 큰 기업들, 뭐 금융사들, 공공기관들이 저 인포스케일을 다 쓰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위에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죠. 잘 관리 안 관리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인프라 딱까지 보진 않으시니까 이제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품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디서 뚝 떨어진 그런 제품이 아니라 이미 국내의 주요 고객사들, 많은 금융사들이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목은 제가 쓸 겁니다. 워크로드 애니웨어 위드 인포스케일. 저희 영문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저희를 지원하고 그림에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 OS도 지원하고 다양한 하드웨어, 다양한 인프라, 뭐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모두 지원하니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고객분들이 그 운영하시는 어떤 업무, 어떤 뭐 서비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꼭 어떤 하드웨어 하나, 어떤 OS 하나, 뭐 어떤 인프라 하나 이제 구애받지 마시고 인포스케일 이용하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바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고객분들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 인포스케일과 함께 구현을 하실 수 있다. 요 말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서의 어떤 고가용성을 뭐 개런티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가용성, 그 데이터의 이중화, 크게 말하면 데이터 이것도 보호라고 할 수 있겠죠. 데이터 보호죠. 두 벌이 되는 거니까 세 벌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의 보호를 인포스케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요. 지금 그 베리타스 코리아의 또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주시니까 여러분들
답글도 개별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장님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 그 좋은 질문 분 세 분을 좀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셔야 알겠죠? 좀 적어놔야겠네요. 네네네. 하시면서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도전버섯 만드는데 반영했고, 설문에서 또 이제 인포스킬 아까 뭐 보니까 클라우드 쪽에 뭐 가상화 쪽에 뭐 테스트도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거 POC 한번 해보겠다, 한번 실제 뭐 구체적인 좀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은 설문에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김동빈님 뭐 POC나 BMT 수행하셨을 때 잊지 못할 경험이 있다면? 네, 있죠. 있어요? 네. 뭐 두 개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네네.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SAP 하나라는 걸 이중화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국내에서는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국내에서는 네.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오케이. 외국에서 다 했다고 매뉴얼은 주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SAP 하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고객분들도 이제 감을 약간 못 잡으시고 저도 감을 못 잡고 SAP 엔지니어도 약간 감을 못 잡고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SAP 하나의 용어를 모르니까, 도메인을 모르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이제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그런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고객사에 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A 모사에 세자로 시작하는 A 모사에 처음에 POC를 하는데 역시 저희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렇게 구현하면 된다 라는 개념과 매뉴얼만 있지 그럼 앞단에 어떻게 해야 되는 데는 저희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다 AWS에 해줄 거야, 아니야 AWS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해줄 거야 라는 기본 베이스 깔아놓고 매뉴얼을 만드니까 이 앞이 없는 거죠. 제가 그 계정을 생으로 만들어서 생으로 만든 건 아니죠. AWS 분에 그렇죠. 거의 뭐 프리티어 해가지고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사바사바해서 계정을 하나 좀 빌려갖고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한 거죠. 처음부터 만들어봤습니다, 인프라를.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제 이해하니까 고객사 가서도 요건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요건 요 개념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다 매뉴얼화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본사 없고 본인이 제가 만들어서 본사에 줬죠. 거꾸로? 야, 대단하다. 그게 가장 이제 기억에 남네요. 두 가지가. 지금 그 만드신 거 그런 걸로 방송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근데 이제 이거는 기술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후반전으로 이게 오버뷰하고 그다음에 세컨으로는 그런 거 해도 좋잖아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라 이거를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단어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알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학수님께서요, 또 VM웨어의 vSAN과 비슷한 개념인가요?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그러니까 VMware vSAN은 그 이제 HCI 환경인데 그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외장 스토리지 기능까지 이렇게 가상화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컨트롤도 VMware가 다 해서 준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스토리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HCI 환경에서도 공유 스토리를 제공하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페일오버 기능이 다 있습니다. 다만 틀린 거는 그들은 동시 접근할 수 없어요. 각 양쪽의 서버에서. 그러니까 VMware를 예를 들자면 매뉴얼에 파일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VM에서 동시 접근하고 싶으면 꼭 클러스터된 파일 시스템을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인포스케일이나 뭐 다른 제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들이 얘기하는 페일오버는 시간이 뭐 10분, 20분,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가용성이 아닌 거예요. 가용성은 제공하지만 고가용성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 예를 들어 뭐 기업의 내부에 뭐 채팅하는 프로그램은 뭐 죽어도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업무는 사실 HCI에서 제공하는 가용성 기능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 DB 이런 것들은 죽으면 사실 몇십 초 이내에 복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스탠바이 서버가 있어야 되는 거,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일 때 저희 인포스케일 이제 FSS 기능을 쓰시는 거고요. 그게 좀 이제 vSAN에서 얘기하는 가용성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태식님, 스토리지 없이 클라우드에서 파일 공유 서비스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스토리지가 있는 클라우드의 파일 공유 방식과 비교해서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기존에 스토리지가 있는 클라우드의 파일 공유 방식, 이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마도 AWS를 예를 보면은 이제 EFS라고 해서 Elastic File Syste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NFS를 이제 마운트 해주는 거예요. NAS를 NFS 마운트 해주는 건데 NFS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양쪽 서버에
클러스를 구현하려면 어쨌거나 합빈망이 필요하거든요. 그 합빈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토리지를 블록 스토리지, 굉장히 빠른 스토리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빠른 만큼 저희도 빠르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EFS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빨라요. 왜냐하면 블록 스토리지가 빠르니까. 다만 EFS도 돈을 많이 주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있다고 해요. 고객사 말로는.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날 것이냐는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빠르나 EFS도 돈을 많이 들이면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개별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전문가 또 답글 있으니까 답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기문님께서 지난 프로젝트에서 인포스케일 많이 적용했는데 내장 디스크 구성에 안정성이 보증된다면 앞으로 많이 적용될 듯 합니다. 그렇죠. 내장 디스크가 장애가 나도 저희가 미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읽어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쓰셔도 되는데 장애는 근데 어느 순간에 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면 사실 뭐 저희도 다 손 빨아야죠. 그렇죠. 다음에 오픈소스 윤선중님? 윤선중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상업용 소프트웨어보다 더 많은 관리와 유지보수 비용이 드는 건 아니죠. 이거 오픈소스 아니지 않나요? 오픈소스는 아니죠. 저희는 상업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인데 뭐 저 질문을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오픈소스 사실 그렇게 싼 건 아니거든요. 뭐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픈소스 결국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받아야 되면 그걸 필요하면은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상용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긴 하죠. 김수열님, 망분류 환경에서는 어떻게 이중화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 건지. 망분류 환경에서. 망분류 환경, 인터넷망의 이중화. 저거는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거는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 스토리지를 이중하고 서버를 합빈망에서 이중하기 때문에 망분리는 그 바깥 개념인 거죠.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개념이라서 그건 저희는 조금 김정환님, 인포스케일 FSS는 센 없이 인터널 디스크를 이용해서 쉐어드 리던던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때 가용 용량은 미러 구성과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요? 성능 부족 시 어떤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뭐 CPU, 메모리, 네트워크 용량 뭐 다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뭐 스토리지는 내장 디스크 혹은 연결되는 디스크가 얼마 되냐에 따라 달랐고 서버는 사실 뭐 물리적인 환경이라면 확장기가 서버를 다운해야 되니까 그 확장밖에 없지만 저희가 스케일 아웃 형태로도 확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2대라면 3대도 붙일 수 있고요. 온라인 중에 4대도 붙일 수 있고 5대도 붙일 수 있고 최대 64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스케일 아웃 형태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이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드웨어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서비스를 한쪽으로 몰고 한쪽 서버를 저희 클러스에서 빼내고 확장하고 다시 끼고 이 형태도 모두 지원을 합니다. 온라인 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규님, 인포스케일 사용 시에 X86 서버에서 공유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외장 스토리지 없이 이중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셨는데 로컬 디스크를 복제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공유 파일 시스템이라는 베리타스 자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윈도우즈를 예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 핵심을 뭐 꿰뚫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제목에 외장 스토리지 없이 리눅스 환경이라는 조건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베리타스 파일 시스템이라는 자체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베리타스 볼륨 매니저, 저희는 뭐 그 멀티패스 DMP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파일 시스템을 얹어야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방식인데 그게 유닉스, 리눅스 방식은 되는 거죠. 근데 윈도우즈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이 허용하는 파일 시스템밖에 못 올라가요. NTFS, FAT32.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FSS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첫 장 제목에 리눅스라고 되어 리눅스 쓰는 이유가 윈도우즈는 저희 파일 시스템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타사와 동일한 볼륨 레벨에서 복제하는 방식으로밖에 이중화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대신 타사보다 조금 더 빠른 거면 저희는 어쨌거나 볼륨 매니저는 저희가 만들었고 그것까지는 윈도우즈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륨 매니저 레벨까지는 액티브 스탠바이 노드에서 모두 레디가 되기 때문에 디스크를 불러오고 내려가는 과정은 또 생략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빠르게 페이드업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택님, 안드로이드에서도 리눅스 디플로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칼리 리눅스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공 중인 솔루션은 이러한 리눅스 환경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칼리 리눅스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칼리 리눅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좀 이게 좀 네네. 디테일한 리눅스 버전까지는 제가 사실은 잘 이거는 좀 이런 거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나요? 본사 베리타스 가면 어떻게 페이지가 있나요? 인증된 저희가 베리타스 그 소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영어로 소트라고 하는데 베리타스 소트? 네, 네네. SORT. 네네. 갑자기 제가 또 약사 기억이 안 네네. 나요. 서비스 오퍼레이션 아무튼 네 그게 있는데 거기 가면 인포 스케일이 호환되는 OS 커널 버전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레드햇, 뭐 수세, 센트 OS, 뭐 오라클 리눅스도 다 지원을 하고요. 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런 OS에서는 다 저 FSS 서버 환경이라면 인터널 디스크가 있는 다 지원을 가능합니다. 네. 박철희님, 인포스케일의 라이센스 비용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이 구독 방식도 제공하는 건죠?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구독 방식은 제공하진 않고요. 저희는 다 이제 라이센스를 코어 단위로 구매하는 방식만 현재는 있습니다. 네. 아니면 뭐 서브스크립션 방식도 있긴 한데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희가 국내 고객사에서 그렇게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없어서 네. 제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설명을 좀 네네. 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태호님, 액티브 데이터 센터 구성 시에 원격 센터 간의 와스 볼륨을 CFS로 AA 액티브 구성도 가능한지요? 레이턴시 이슈는 없는지요? 또한 원격 RAC 구성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스 볼륨을 CFS로 액티브 리눅스 환경이면 구현을 가능합니다. 네. 원격도 구현해요. 근데 원격도 가능한 게 조건은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장 스토리지를 꼭 써야겠다라고 하면 센이 그 원격까지 가능한가? 저희가 국내 고객사 그게 하나가 있거든요. 병원에서 네네. A동, B동 간에는 구현하신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외장 스토리지가 없이 그럼 서버의 네트워크만으로 한다? 그럼 네트워크가 그 서로 원격지 간에 그만큼의 속도가 나오냐? 네. 저희는 뭐 이제 원지 이상은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원지 이상 정도만 되면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 왔다 갔다 라운드 트립이 5ms 이하만 되면 레이턴시 별로 그 걱정 없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원격 센터 간에서도. 근데 RAC 사례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원격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오케이. 원격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구현한 고객사가 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정윤배님, 가상화가 좋아서 많이 도입하는데 가상화 도입된 후에 오히려 관리라든지 이게 쉽지 않아가지고 표준화 관리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뭔가 뭐 좀 방안 같은 거나 있으면 동시에 관리 비용 증가라는 새로운 질문. 저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네네. 분야긴 한데 뭐 가상화로 인하여 그러니까 가상화 환경에서의 뭔가 데이터 이중화, 네. 고가향성 거기까지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그렇죠. 예, 거기까지만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최초 도입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네. 관리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뭐 범위가 넓어서 네네. 어디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는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규님, 주기 방식보다 빠른 장애 감지가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시간 모니터링인가요? 일반 주기 방식의 경우도 인터벌을 조정해서 초단위까지 네.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쓸 수 있어요. 주기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실시간 방식, 그러니까 등록하는 방식을 저희는 이제 IMF, 인텔리전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르는데 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리눅스와 유닉스에서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커널에 등록을 해놓고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CPU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네. 예, 물론 아예 안 올라간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게 뭐 서비스에 장애 줄 정도로 올라가진 않고요. 충분히 주기 방식보다 빠르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주기 방식을 사실 뭐 1초 이내로 줄이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때는 CPU의 사용률이 훨씬 올라가죠. 저희가 그거는 다 감안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CPU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김태식님, 셀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저장 장치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업, 복원, 연구 보관, 검색 등이 가능하고 한 저장 장치에서 다른 저장 장치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셀의 장점인데요. 네. 셀리스에서는 이런 기존 셀의 장점들이 유지가 되는지요? 저희가 저런 기능들을 오늘 설명 못 드린 인포스케일이 다른 기능으로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내장 디스크만 이용하지만 다른 외장 스토리지가 있는 서버로도 다 복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냅샷을 뜰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거리를 멀리 갈 수도 있고 다른 뭐 클라우드로도 이동할 수가 있고요. 다 할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게 네. 일단 설명 못 드리지만 뭐 정리하자면 저희 인포스케일의 SDS 기능을 이용해서 다 구현을 웬만한 거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장경님,
보통 외장 스토리지는 용량의 증가보다는 데이터의 안정성을 위함이 큰데요. 레이드로 연결해서 백업과 안정성을 중시하는데 이게 필요 없다라면 내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에 오류가 없다라는 가정인지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는 사실 뭐 언제든지 날 수가 있는 거죠. 하드디스크는 소모품에 가까우니까요. 뭐 하드디스크는. 근데 저희 보시면 저희가 미러로 구현한다는 거는 언제든지 디스크에 장애가 날 수 있다는 가정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A 서버에서 미러 스토리지만 장애 났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다 감지하고 A의 모든 I/O를 B 쪽에 있는 스토리지에서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요새는 서버도 레이드를 지원하거든요. 인터넷에 붙어 있는 걸. 그 레이드를 또 지원을 해요. 레이드에서 온 디스크 가지고 또 미러를 걸기 때문에 레이드를 구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미러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네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트라이프 미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SDS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외장 디스크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장 스토리지를 쓰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네네. 그만큼 더 빠른 성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용량. 사실 서버에 들어가는 내장 디스크는 한계는 있는 거니까요. 그런 많은 용량과 더 많은 빠른 기능이 필요할 때는 외장 스토리지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자, 그 다음에 권태호님, HCI 구성과 비교 시에 인포 스케일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기능 중에 센 볼륨 할당 외에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와 나스 서비스도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저희 볼륨에 연결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 또 얘기하자면 다른 기능인데 네. 그걸 멀티 티어로 나눠서 빠른 거는 인터넷 디스크에 쓰고 좀 느린 거는 그 오브젝트를 보내는 네네. 그런 것도 기능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나스 서비스. 나스.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 파일 시스템 위에 나스를 올리는 서비스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나스 서비스를 올려서 그 서버만으로 마치 나스 스토리지처럼 구현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려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을 못 드린 기능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네. 박정용님, 일반적으로 DR 구성 시에 스토리지 레벨의 솔루션을 사용하는데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네. DR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요? 이게 이제 오늘 또 설명 못 드린 기능 중에 나오는 건데 네. 보통은 저렇게 하시죠. 네. 네. 스토리지 갖고 이제 DR을 구축하실 때는 스토리지 BCV라고 하죠. 뭐 IBM 플래시 카피라고 부르긴 하는데 스토리지 복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내장 스토리지만 갖고 하면은 복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저희가 볼륨 매니저 단에서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걸 저희는 이제 볼륨 레플리케이터라고 부르는데 그 주센터에서 DR 센터까지 IP 네트워크만 구현이 돼 있으면 저희가 볼륨과 볼륨 단에서 네.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복구 센터에 내장 디스크여도 되고요. 네. 재복구 시스템에 뭐 외장 스토리지가 붙어 있어도 저희 베리타스 볼륨 매니저만 깔려 있다면 저희가 복제를 뭐 싱크 방식이든 네. 어싱크 방식이든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종님, 인포스케일 관리자 사용자 UI는 한글화가 잘 되어 있는지요? 네. 네. 저희가 UI가 아직 다 영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영어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어서 네네네. 네, 조금만 쓰시면 다. 제이추님, 저희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요. 이미 구축해 놓은 환경에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볼륨 매니저의 복제 기능과 연계가 되는 건데요. 네. 기존에 저 인포스케일을 통해서 볼륨을 관리하고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게 뭐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제 다른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네트워크만 구현해 주시면 저희가 데이터는 마이그레이션을 다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페일오버를 자동으로 할 거냐 수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날 잡아서 여기를 내려 올릴 거냐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부장님, 네. 좋은 질문 하시면 세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제가 질문 대답하느라 이름을 다 기억을 못했는데 네네. 다행히 네. 쓴 분이 네. 한 세 분 이상 되시는데 네네네. 윤성중님, 윤성중님, 네. 하고 그 다음에 김동빈님, 김동비님, 네. 네. 그 다음에 권태훈님, 권태우님, 이렇게 네. 세 분. 오케이. 네. 자, 윤성중, 김동비, 권태우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교촌 리치웨어 감자 세트, 네. 치킨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여러분 받아보신 다음에 세 분 것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댓글창으로 감자 세트가 치킨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궁금해서 치킨은 기본으로 있겠죠. 치킨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치킨인데 닭다리는 아니고 날개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뭔가? 순살만 갈 수도 있고. 수살만? 네. 오케이. 자, 윤성중, 김동บิ๊, 권태현님이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할까요? 네, 오늘 제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그 기능을 다 설명해 드리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요새 웨비나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저희 세일즈나 이런 걸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 제가 웨비나로 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IT 2시 방송에서 마쳤고요. 여러분 오늘 4시 방송도 있으니까요. 4시는 아마 보안 관련된 거니까 혹시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은 4시 방송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이걸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